정기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되고 건보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본인이나 가족 있으시면 꼭 보세요.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는 부자 아빠 100억입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정기예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특히 은퇴한 분들 같은 경우 퇴직금 등을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높은 금리만 쫓다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최소 10만원 이상은 부과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 즉 은퇴하신 분들은 생계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예금 가입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마다 파격적인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께서도 다루고 있어 고금리 예금을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5%는 기본이고 이 금융권은 6% 이상 예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원까지 이자 15.4%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고금리 정기예금을 놓치지 않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고금리 상품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에 맞을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선 22년 9월부터 개편된 부가체계 피부양자 박탈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에서는 첫 번째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 과표 9억 초과될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와 9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소득을 합쳐서 건보료를 측정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통 연금 소득과 금융 소득이 있을 겁니다. 금융 소득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즉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쳐 1천만원 초과할 때 건보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연 1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한다면 약 5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내역도 합산되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1천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면 될까요? 2억 원을 5% 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예금 이자 1천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억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겠죠. 2억 원이라면 큰 금액이지만 기간이 긴 예금에 가입하면 예금자 보완도인 5천만원만 넣어두어도 3년 만기 7% 상품일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이자가 1,05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 만기가 되는 한 해 동안 예금 이자가 얼마일지, 주식이 있다면 주식 배당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금융소득을 정확히 계산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보다 주목할 것은 다음에 나올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런 소식이 발표되었죠. 바로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금 이자 336만원은 누구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보료 체계의 변화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까지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336만원을 초과한다면 나중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므로 예금의 만기를 단기로 가져가 매년 이자, 배당 소득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재산세 과표를 3억 6천만원을 초과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 기억하시나요? 약 57만 명가량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이례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과표는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침으로 다시 바뀌었죠. 원래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사람이 58만 명이었으나 27만 명가량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재산 기준이었던 재산세 과표 기준의 현행 방침은 5억 4천만원 초과해서 9억 원이지만 언제든지 3억 6천만원으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고 앞서 말했던 연소득 2천만원 초과해서 336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쉽게 조절할 수 없겠지만 금융소득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면 명의를 분산하는 등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금리 예금이라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금리 예금 가입 시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